안녕 친구들. 또 녹음하고 있었는데 이게 시작 버튼이 안 눌러져가지고 다시 해요. 세 번째. 오늘 하루 잘 보냈어요? 오늘 날씨도 좋았죠? 오늘도 어제처럼 시 몇 편 읽어드리고 또 좋은 글 그렇게 소개할게요. 짧은 노래. 벌레처럼 낮게 엎드려 살아야지. 풀린 만큼은 높이라도 서둘러 내려와야지. 벌레처럼 어디서든 한철만 살다 가야지. 남을 아파하더라도 나를 아파하진 말아야지. 다만 무심해야지. 울 일이 있어도 벌레의 울음만큼만 울고 허무해도 벌레만큼만 허무해져야지. 죽어서는 또 벌레의 껍질처럼 그냥 버려져야지. 이게 세 번째 찍고 있으니까 뭔가 자꾸 웃음이 나네요. 무언가. 나는 벽돌을 감방 속에 갇힌 적이 없다. 손바닥만한 창문으로 5월 하늘을 내다보며 무어느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다. 종달새처럼 비상하기 위해 불안하게 날개를 펴덕은 적은 있었다. 그것도 젊은 시절의 일이었다. 그러므로 난 자유히 있는 채 하지는 않으리라. 바람처럼 쉽게 초월의 노래를 부르진 않으리라. 그러나 난 내 삶 자체가 무어느 노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육체를 가두는 일보다 영혼을 가두는 일이 더 무섭다는 걸 난 잊지 않았다. 보리밭 위로 날아오르는 종달새처럼 나는 누구의 것도 되지 않으리라. 아무도 내 삶을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첫사랑. 이마에 난 흉터를 묻자 넌 지붕에 올라갔다가 별에 부딪힌 상처라고 했다. 어떤 날은 내가 사다리를 타고 그 별로 올라가곤 했다. 내가 시인의 사고방식으로 사랑을 한다고 넌 불평을 했다. 희망 없는 나를 견디기 위해서라고 난 다만 말하고 싶었다. 어떤 날은 그리움이 너무 커서 신문처럼 접을 수도 없었다. 누가 그걸 옛 수첩에다 적어놓은 걸까? 그 지붕 위의 별들처럼 어떤 것이 그리울수록 그리운 만큼 거리를 갖고 그냥 바라봐야 한다는 걸. 저녁의 꽃들에게. 연필이 없다면 난 손가락으로 모래 위에 시를 쓰리라. 내게서 손가락이 사라진다면 입술로 바람에게 시를 쓰리라. 입술마저 내게서 가버린다면 난 내 혼으로 허공에다 시를 쓰리라. 내 혼이 어느 날 떠나간다면 그런 일은 없으리라. 난 아직 살아있으니까. 하루하루 힘든 일이 있거나 힘든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장 소중하고 귀한 건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신비롭기도 하고 감사한 일들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진짜 공기 중에 이렇게 숨을 쉬고 있듯이 잘 평소에는 느껴지지 않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가진 상황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들도 돌아보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천적으로 또 힘드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힘을 내서 진짜 엄청 씩씩하고 건강한 정신과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고 걸을 수 있고 산책할 수 있고 이런 자체도 고마운 일은 아닐까, 문득 또 그런 생각을 해봤네요.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서 이야기해봤어요. 거리에서 한 남자가 울고 있다. 사람들이 오가는 도시 한복판에서, 모두가 타인인 곳에서 지하도 난간 옆에 새처럼 쭈그리고 앉아 한 남자가 울고 있다. 아무도 그 남자가 우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아무도 그 눈물 의미를 알지 못한다. 거리에서 한 남자가 울고 있다. 한 세기가 저물고 한 세기가 시작되는 곳에서, 모두가 타인일 수밖에 없는 곳에서 한 남자가 울고 있다. 신이 눈을 만들고 인간이 눈물을 만들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 역시 그가 우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나는 다만 그에게 무언의 말을 전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눈물이라고. 어떠세요, 친구들? 친구들은 슬플 때 많이 우세요? 많이 울어서 이렇게 뭐 슬픔이나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녹여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좀 참는 법에 더 익숙해져서 이렇게 울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릴 때 내면에 있는 그런 상처들도 같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들을 느끼기도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해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프면 슬픈 대로 울고, 울어서 눈물을 흘리고, 또 기쁘면 기쁜 대로 많이 웃고, 그렇게 사소하게 그때그때 감정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감정들을, 내가 어떤 감정 상태인지 그런 것도 한번 돌아보고, 자기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직면해서 맞닥뜨려 보면서 그렇게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슬픔. 넌 알겠지. 바닷개가 그 딱딱한 껍질 속에 감춰놓은 고독을, 모래사장이 흰 장갑을 벗어놓는 갈매기들의 무한 허물을 넌 알겠지. 시간이 시계의 태엽을 녹슬게 하고 꿈이 인간의 머리카락을 희게 만든다는 것을. 내 마음은 바다와도 같이 그렇게 쉴 새 없이 너에게로 갔다가 다시 뒷걸음질 친다. 생의 두려움을 입에 문 한 마리 바닷개처럼. 나는 너를 내게 달라고 물속의 물풀처럼 졸라댄다. 내 마음은 왜 일요일 오후에 모래사장에서 생을 관찰하고 있는 물새처럼 그렇게 먼 발치에서 너를 바라보지 못할까. 넌 알겠지. 인간으로 태어난 슬픔을,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을 사랑하는 무한 고독을 넌 알겠지. 그냥 계속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그것만이 유일한 진실이라는 것을. 10월의 시. 그리고는 가을 나비가 날아왔다. 아, 그렇게도 빨리. 기억하는가 10월의 짧은 눈짓을. 서리들이 점령한 이곳은 이제 더 이상 태양의 영토가 아니다. 곤충들은 딱딱한 집을 짓고 흙 가까이 나는 몸을 굽힌다. 내 혼은 더욱 가벼워져서 몸을 거의 누르지도 않게 되리라. 시는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또 이제 마음에 관한 공부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인생은 놀랍다. 때로는 지독하다. 그러다가 다시 우리를 놀라게 한다. 인생의 놀라움과 지독함 사이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이 있다. 놀라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지독함을 견디고 일상 속에서 긴장을 풀고 숨을 내쉬자 산다는 건 그런 것이다. 가슴 아프고 영혼을 치유하고 놀랍고 지독하고 평범한 것이다. 그리고 숨을 멎을 듯이 아름답다. 멜 로빈스. 놀랍고 지독하고 평범한 것, 그리고 숨이 멎을 듯이 아름다운 것, 그것이 산다는 것. 너무 걱정 말아요. 이 또한 과정이니까. 당신은 그 자체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 그것만 기억하세요. 정말 괜찮아?
이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쿨하게 웃고 있었지만 괜찮지 않았던 것이다.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잊지 못했던 것이다. 잊으려고 하지 마라. 괜찮은 척 하지 마라. 아프면 실컷 울어라. 바닥에 내 발이 탁 닿으면 힘껏 차고 솟아올 일만 남았으니까. 실컷 울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신이 주신 훈련. 우리가 남을 섬기려 할 때는 딱딱한 콩과 같아서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유익을 주기는 어렵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물에 불리고 돌에 갈아서 자신의 모습을 사그러뜨려 두부로 만들어져 사람들에게 먹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섬겨야 한다. 많은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이유는 바로 이런 두부가 되는 과정이다. 원래 가지고 있는 이 딱딱한 마음들을 불리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껍질을 벗겨야 하며 원래의 형상조차 깨부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없다. 부드러운 모습이 될 수 없다. 내가 선하게 살기로 했는데 많은 고통이 있다면, 맷돌에 가는 것처럼 고통이 있다면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옳지 못한 것들이 갈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라. 콩을 맷돌에 간다고 화학적 성분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섭취하기 쉽게 물리적 성질만 달라질 뿐이다. 우리는 신이 주신 고귀한 모습을 잃지 않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난 부분, 구석진 부분을 맷돌에 갈아야 한다. 신이 주신 시련과 인생의 고난을 통해 그것들을 갈아내고 순수하게 정제되어야 한다. 기억하라. 고통과 고난은 영혼의 성장을 위해 신이 주신 훈련이라는 것을, 주어진 행복 안에 안주하는 것은 성장을 멈추고 배움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합니다. 모든 미래,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고 탄탄대로인 세상이 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체격과 지능, 성격 등의 특성뿐만 아니라 직업과 취미, 적성도 인공적으로 미리 정해진 채로 태어난다. 인공 조작을 거쳐 대량 생산된 아이들은 성인이 된 뒤 이미 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일을 하기만 하면 물질은 필요에 따라 충분히 공급받는다. 육체적인 고통, 근심, 걱정, 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세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이나 불안이 생기면 행복한 감정을 유지시키는 알약을 먹으면 된다. 그 알약은 잠시 현실을 잊을 수 있고 돌아올 때도 골치 아픈 게 전혀 없는 특효약이다. 이런 멋진 신세계에 살고 있는 소설 속의 조는 신세계의 지도자인 총통 무스타파 몬드에게 이렇게 말한다.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나이를 먹어 추해지는 권리, 매독과 암에 걸릴 권리, 먹을 것이 떨어질 권리, 이가 들끓을 권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끊임없이 불안에 떨 권리, 장티푸스에 걸릴 권리, 온갖 표현할 수 없는 고민에 시달릴 권리도 원한다는 말인가? 라고 물었다. 긴 침묵 끝에 조는 대답한다. 네, 저는 그 모든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는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 깜짝이야. 강아지가 짖어가지고. 마술적인 힘. 나는 항상 마술적인 힘을 믿었다. 내가 이 도시에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을 때 나는 매일 밤 언덕에 올라가 머롤랜드 드라이브에 앉아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양팔을 쭉 뻗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모든 사람이 나와 일하고 싶어한다. 나는 정말로 좋은 배우다. 나는 온갖 장르 훌륭한 영화에 출연 요청을 받고 있다. 나는 여러 번의 영화들이 쇄도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시키면서 몇 번이고 그 말들을 반복했다. 그런 다음 나는 내게 영화 출연 제의들이 있었는데 아직 내가 그 소식들을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계속 반복하면서 온 세상을 다 감당할 정도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그 언덕을 내려오곤 했다. 그것은 내 가정 환경에서 나온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해독제이자 전적인 긍정과도 같았다. 짐 캐리. 당신은 자신에게 매일 무엇을 외치고 있는가? 이거는 제가 그때 시크릿 내용 말씀드렸을 때 그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그 좋은 진동 안에 머물러 있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랑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맥상통을 잇는 것 같아서. 일어나서 당당히 나아가라. 지금 당신이 동굴 속에서 웅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내 자신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임을 기억하고 일어나라. 나 자신에게 할 수 있다고 외치고 박수쳐 주어라. 주위 사람들이 너는 안 된다고 얘기해도 듣지 마라. 그런 때일수록 거울 속에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는 할 수 있다고 외치고 담대하게 뛰어나가 뛰고 또 뛰어라. 빛을 볼 때까지. 푸르마, 안 돼. So what? 수년간의 성폭력, 마약 중독, 미혼모음, 얼룩진 10대를 보낸 오프라 윈프리. 그녀는 기자들이 과거의 이야기를 물으며 상처를 적나라하게 파헤칠 때 이렇게 되물었다. So what? 그래서 뭐? 그건 과거일 뿐이고 그래서 지금 뭐? 라고 당당하게 되묻는 그녀는 나다움, 존재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그녀는 그녀다움으로 모든 것을 바꿨다. 그 무엇도 그녀다움을 파괴하도록 두지 않는다. 그녀다움으로 타인의 시선이나 판단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녀다움으로 세상을 밝힌다. 그렇기에 그녀는 참으로 아름답다. 과거가 아픈가? 마음이 괴로운가? 그렇다면 크게 외치자. So what? 그리고 패스. 아름다운 당신, 당신다움으로 나아가라.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하나만 더 읽을게요. 허락하지 말 것. 그들의 진실이 당신의 진실이 되게 하지 마라. 꿈 깨라. 넌 절대로 그거 못해. 그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넌 안 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니? 주위에서 부정적인 말들로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가?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진실이 당신의 진실이 되게 하지 마라. 그들의 관점이 당신의 현실을 좌지우지하게 하지 마라.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인생의 주인공으로 내 삶을 선택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거 엄청 용기 낼 수 있는 말이네요. 오늘 읽은 글들이 친구들 마음을 다시 새롭게 잡고 그런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 하는 일들 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친구들 다 토닥토닥 마음으로 안아드려요. 마음으로 안아드리고 100만 번 볼 뽀뽀도 드려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오늘도 따뜻하게 잘 자요. 안녕.